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풀뿌리 경제 일꾼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8일에 치러지죠. 앞으로 4년간 전국 농축산어민들의 수익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 만큼 미니 지방선거라 불릴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깜깜이 선거 방식과 흑색 선거전도 반복되고 있죠. 선거법 개정은 물론이고 조합의 정책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의 조합장 선거 현황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 또 지역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번 조합장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조합장은 조합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걸 봐요. 조합장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조합장을 해야만이 우리 농민들도 그만큼 이익이 생기거든요. 또 경제사업적으로 치중을 해서 우리 영농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합장을 뽑아야죠. 옛날에 합동연설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합동연설 그런 것도 없이 투표하는 날 거기서 이제 소견 발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 조합원들이 투표를 잘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좀 만들어야지 않냐. 암암리로 선거철만 되면은 어떻게든지 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이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선거철만 되면은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어쨌든 본인이 후보자가 조합장으로서 어떤 처절을 그만큼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조합원이 아니면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최근에 농협 직원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힘들어하는데 지역 농협이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금품수수 같은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원인인 것 같아요. 조합장 선거가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좀 두 번 다시 금품수수 이렇게 언론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조합장, 함께 뽑는 조합장의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바라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의 송춘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 정충식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전북 선관위 안순환 홍보팀장, 또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이지웅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맞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충식 사무처장님도 농민이시고 조합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선거에 참여하실 텐데. 예, 당연하죠. 제가 요즘에 이 조합장 선거 관련된 뉴스를 보내드리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좋은 내용의 기사가 아닌 금품 선거 관련해서 또 갑질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과연 조합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고, 우리 많은 분들이 조합장이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떤 이미지, 느낌으로 인식하고 계실까? 솔직히 농민이고 조합원으로서 이 기사와 다른 또 열심히 일하는 조합장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주수를 좀 정확하게 짚어주신다면. 지금 조합장의 어떤 위치는 그 읍면 지역에서는 지자체장 못지않은 예. 그런 어떤 실질적인 권한과 권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에 대부분은 농업이나 축협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조합장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인사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특히나 오랫동안 농어촌에서 활동하시고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느끼는 조합장의 느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적 인상에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막강한 권한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조합장 선거를 미니 지방 선거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80%를 항상 넘겼어요. 그만큼 조합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또 조합장을 알 수 있는 어떤 선거 기간도 짧고 또 조합장 후보들을 알기 위한 토론회도 없는 그런 선거로서 깜깜이 선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면에 투표율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건 송춘우 교수님 왜 그런 걸까요?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시장 군수나 국회의원의 선거는 자기의 경제적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본인들의 소득과도 직결되는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소지역입니다.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관심도가 높은 만큼 또 이 금품수수 관련된 선거법 위반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 잠시 후에 선관위 안순환 팀장 연결해서 좀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정충식 사무처장님, 우리 전북을 이제 좀 살펴볼 텐데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111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심도도 여전히 높고요.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중에서 이제 농축협이 94곳이고요. 예, 예. 산림조합이 13곳, 그냥 수협이 4곳인데요. 아, 거기 뭐 어느 축협 뭐 수협 할 거 없이 관심도는 아까 송춘환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지역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협동조합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사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님이 수신료를 내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냥 직원일 뿐인데 농협도 역시 조합원들이 주인이고 농협의 조합장이나 직원들이 이제 이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직원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면 또 이게 상황은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협동조합의 역할이랄지 또 이 농촌 지역에서 또 농축수산 임업인들에게서 협동조합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합원들의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예.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거든요. 근데 협동조합도 경영체입니다. 근데 경영체하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예. 주식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의 소유자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의 이용자이면서 그 사업의 수익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협동하느냐, 즉 협동조합을 얼마나 사업을 많이 이용하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 하면 크게 제일 큰 규모가 농업협동조합이 있고요. 이것은 196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에 되는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제정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에 관계없지만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도 이것도 협동조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뭐 돌봄 협동조합이라든가 노컬푸드 협동조합 같은 게 많거든요. 예, 예. 이것은 2012년도에 만들어진 일반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특별법에 관련된 농협, 수협, 임협에 관련돼서만 이번에 선거가 실시가 되어지는데요. 예. 이러한 협동조합들의 가장 기본은 협동조합이 주인이면서 협동조합의 경영자가 조합장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삶이 직결되기 때문에 조합장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조합의 발전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는 당연히 조합원들의 어떤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이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느냐를 뽑아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런데 실상 선거 안으로 들어오면 깜깜이 선거 그리고 현직에게 유리한 선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보통 우리가 사당 오락하면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 조합장 선거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정충식 사무처장님 4당 3낙이 5당 4낙으로 올랐다 이런 지적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미 4, 5년 전의 얘기고요. 예. 지금 현장에서는 뭐 8당 7낙, 10당 9낙까지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과 10 이런 게 이제 돈이라는 돈이 거죠? 액수죠. 억 단위 액수죠. 그만큼 현재 금품 선거가 물밑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조합장의 연봉이 얼마인데 4년 계산해도 8당 뭐 7낙이면 8억을 쓰면 당선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많습니까?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장의 권한이란 게 지역에서 굉장히 막강합니다. 예. 경제권부터까지 해서요. 인사권까지 해서 조합장의 어떤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연봉이라든가 그리고 또 판공비 이런 것들이 최소 억 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이제 금품 선거가 물밑에서 행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한 조합장 후보자가 설 명절을 빌미로 홍어 선물 지금 무리를 빚어서 선관위에서는 그나마 이 받은 분들 과태료 좀
감면해 주려고 빨리 자진 신고하십시오. 현수막도 지금 걸려 있는 게 우리 지역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금품 향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제 금품 선거나 향응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21세기인데 선거법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깜깜이 선거. 그러니까 조합장 후보자들이 자신의 어떤 선거에 나오는 어떤 준비된 자세를 밝힐 수 있는 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가 전혀 없이 나중에 뭐 문자라든가 현수막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결국 이런 것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탁 선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위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한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좀 더 풀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단체에 대한 위탁선거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부터 이런 농협, 수협, 임협에 대해서 그 동시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농협의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정책 토론을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선거법에는 선거 당일날 10분 이내로 소견 발표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날. 예. 근데 당일에 하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조합원들도 한계가 있고요. 이러한 정책 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농협의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장에 후보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본인들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합원들이 훨씬 더 잘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선거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도 보니까 13일이에요. 그리고 13일 동안 그러면 뭐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4년간 내지는 또 그 전에 뭐 재선이라면 8년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 조합장이 그래서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동시선거를 두 번이나 이렇게 주관했던 선관위조차도 조합장 선거를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해온다든가 합동 토론회라든가 조합원 초청 정견 발표회 개최라든가 그다음에 예비 후보 기간을 두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개정안을 건의한 상태인데 국회에서 어떤 여야의 극한 정치 대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관심도에서 이러한 부분이 거의 빠져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 몇 차례 개정안이 상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왜 이 강한 의지를 가지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더욱더 지금 조금 소극적인 이유로도 연계를 시켜서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누가 가재고 누가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의원과 지역의 조합장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지역의 표를 먹고 사는 어떤 정치인이고요. 조합장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은 조합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조합장의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합장 선거법이 결코 새로운 조합장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불리한 조건인데 불구하고 기존의 조합법을 그대로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합장들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죠. 자, 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조합장의 어떤 막강한 권한 속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만을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잘하고 있는 그런 조합장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상임 조합장이 있고 비상임 조합장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로 비상임 조합장 같은 경우는 연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년을 하든 40년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당연히 나오고 아울러서 이제 국회에서도 바로 이 비상임 조합장이 연임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 법안도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고 농업협동조합 시행령 4조 7항에 상임 조합장을 둘 것인가 비상임 조합장을 둘 것인가 규정을 되어 있는데요. 자산 총액이 조합의 자산 총액 2,500억이 넘으면 비상임
농협장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근데 2,500 넘지 않아요? 2,500억이 넘는 곳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약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같은 지역 농협 숫자가 약간 감소화돼가지고 90 가운데인데 26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면 단위로 가는 경우는 좀 적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26군데에서 비상임 조합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다 보면 전문 경영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한테 조합의 운영을 맡기고 조합장은 대외적인 부분을 활동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비상임 조합장한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근데 이런 협동조합까지 위탁선거법으로 규제해야 되냐는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농협 중에서 규모가 가장 적은 농협 중 하나가 상주 외서농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외서면에 있는 면 단위 농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제 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모든 농협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여기 같은 경우는 공동계산제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요. 공동계산제가 왜 필요하냐. 조합원들의 그 생산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도 과거에는 도매시장 위주에 출하했는데 지금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이러한 고급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물건을 공동으로 선별하면서 규격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선별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이렇게 선별하다 보면 품질을 높일 수가 있고 더 엄격한 상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업 부분에 잘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도 미국 현장에서 검역까지도 면제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7선을 했던 김용애 전 조합장의 역량이 발휘가 되어졌고요. 그 당시에 상무를 했던 분이 조합장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후임 조합장도 경제사업을 가장 열심히 하는 조합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사업에서 왜 임기라는 게 중요하냐면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조직을 만드는 부분하고는 조금 약간 상충되는 그런 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용진농협 노컬푸드 직매장은 일본의 그 오야마 농협을 벤치마킹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오야마 농협이 일본에서 가장 선도적인 6차 산업의 모범 농협으로 성장하는 데는 아야타 하루미 조합장이 약 40년 이상 장기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유럽의 유명한 농협들도 보면 조합장의 임기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조합장,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조합원들의 어떤 그 만족도를 높이는 조합장은 뭐 오래 해도 누군가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데 조합장한테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합원들의 의식 부분이 정말 우리 조합을 발전시킬 뿐인가, 금품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 헌신적으로 할 뿐인가 하는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만 하면 굳이 조합장을 견제할 뭐 수단을 찾고 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 법안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부정적인 시각의 상황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하는 조합장이 이렇게 극소수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조합장을 뽑기 위해서 조합장 선거를 시켜서 좀 능력 있고 자기가 해보겠다는 분들이 한테 좀 선거의 장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조합장을 선거하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후보가 되기 위한 규제가 최소한 12가지가 이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를 뽑는 데는 그런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조합장만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시켜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조합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농민들 가운데 농민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농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분들 가운데 조합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합장 선거에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선거니까 뭐 좀 안 나온다는 것보다는 못 나온다는 게 좀 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능력과
의지는 강하지만 예.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 경제적인 조건들, 또 조합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또 다양한 조건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공정한 선거를 치르자면 금품형하지 않고 주지 않고 받지 않고 또 농협조합을 이렇게 이끌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또 그분이 살아오신 길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선거로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 농민 입장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우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현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마 조합장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거나 까다로운 출마 조건 정관을 개정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지난해 9월 21일까지 농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선거권을 갖는데 지난해 10월 수협의 유령 조합원이 또다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 시비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건 송춘우 교수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농협법에 보면요. 예. 제 사항에서 19조 사항에 농업인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000 제곱평방미터 평수로 보면 300평 정도의 농지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예. 어떻게 보면 텃밭보다 조금 넓은 면적만 해도 농업인 자격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90일만 농업에 종사도 농업인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 100평 정도에다가 원예 시설을 갖추고 농사를 지어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있고요. 예. 소 같은 경우에 2마리만 키워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굉장히 조금 느슨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농업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무자격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두 번의 동시선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국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조합 같은 중앙회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해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다른 과거 이해에 비해서는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시비는 굉장히 많이 감소될 걸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예. 자, 전북대학교 송춘우 교수님과 정축식 전농 사무차장님과 함께 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 현실을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안순환 홍보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같이 들어주시고 말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준비 잘 진행하고 계시죠? 네,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요. 예. 일단 일정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예, 먼저 선거인 명부가 지금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작성이 됩니다. 예, 조합장 선거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작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선거의 명부에 오를 수 있고요. 22일부터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26일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본인의 선거인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조합원분들은 그 기간 안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21일과 22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나면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아마 설날 명절부터 지금도 곳곳에 보면 현수막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현수막이 많을까? 바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뭐 후보라고 정확히 기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본인을 알리고 있는 정도의 현수막입니다만 이제 2월 21일, 22일 후보자 등록이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지난 1, 2회 때 후보자 경쟁률도 좀 살펴주시고 올 3선 연임 제한 지역과 예상 경쟁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도내에서 1회하고 2회 모두 평균 2.6대 1, 최고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예. 1회와 2회가 똑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8대 1이 최고의 경쟁률로 1, 2회가 똑같았고요. 예. 반면 이제 무투표 당선 지역도 있었는데 1회 때는 15개 조합, 2회 때는 19개 조합의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됐었습니다. 3회에도 111개 조합 중에서
30여 개 조합이 무투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서 평균 경쟁률은 종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을 나누시던데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해당 조합의 정관을 확인해서 조합장의 상임, 비상임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농협과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상임이면 2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비상임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예. 수협은 조합장이 상임이면 2차, 비상임이면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예. 제1회 조합장 선거 때 이제 동시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임기를 조정을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지역 조합에서 조합의 중앙회, 지역 본부 등의 지도를 받아서 출마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2.6대 1 그렇게 뭐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가운데서도 무투표 당선이 한 30%, 30여 개니까 상당히 많은 조합장들이 무투표로 이제 당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고, 자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밝힌 자료를 보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부 행위, 현직 조합장 고발 등 선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기사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지금 뭐 보도자료 나온 거나 뭐 신문 기사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예, 지금 현재 도내에서도 기부 행위가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 2회 기준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선거일 전 30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국의 그 총 조치 건수가 1회 때는 239건, 2회 때는 131건, 3회 때 81건으로 점차 감소되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중 매수와 기부 행위에 관한 건은 여전히 85%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전북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총 6건의 조치 중에서 매수 기부 행위 관련이 2건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참 선거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이 뭐 불법 선거는 안 되겠습니다. 또 아닌 것과 맞는 것의 차이도 있어서 이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뭐 후보자분들이나 조합원분들 불법과 불법이 아닌 거 구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일단 위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다 불법이죠. 근데 위탁선거법의 내용을 모두 알 수 없어서 구분하기 어려우실 텐데 일예로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후보자 등록 기간이 2월 21일부터 22일까지니까 현재 후보자도 없고 선거운동 기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합장 선거 후 선거운동이 있다면 모두 불법이겠죠. 현재는. 네. 그리고 기부행위 역시도 작년 9월 21일부터 할 수가 없었으니까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예. 그럼 냉동홍어 선물 무리를 빚었고 지금 뭐 또 다른 조합원에선 수백만 원대 식사 및 교통편이 제공하는 선거 관련 불탈법 행위가 발생을 했는데 이 지금 금품 향응 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최대 50배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되고 또 지금 먼저 자진 또 신고를 하면 또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발생한 그 정황과 관련해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제 관계자들한테는 자수를 권유해서 좀 더 감경하고자 저희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예. 조합장 선거제도 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 공식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위탁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 많은데 이게 바꿀 수 없는 건지 바뀌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건지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동시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는 위탁선거법이 개별 조합법보다 우선화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은 그 조합원들의 이제 자치 조합이기 때문에 개별 조합법들이 다 있어요. 있지만은 동시 조합장 선거라는 위탁 선거를 하게 되면 선관위에 위탁하면서부터 그 선거에만큼은 위탁선거법이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 조합법에서 합동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 공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할 수가 없고 개별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 뭐 이사회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이에 대한 이제 조합원들의 요구가 선관위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난 2회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개정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대폭.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지는 못하고 예, 폐기가 됐었고요. 예.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위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게 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선관위도 꾸준히 개정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24일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선거운동 하게 될 텐데 주의해야 될, 특히나 후보자도 후보자입니다만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지인 등 후보자가 아닌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점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명함 배부가 또 가능하지만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등에서는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유념하시고요. 특히 기부 행위는 돈이나 고가의 물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이나 음료수 한 병이라도 기부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유권자분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꼭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선관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수란 전북 선관위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 오늘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농 전북도 연맹 정충식 사무처장 그리고 전북대학교 농경기유통학부의 송춘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에도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농협협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고 조합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조합장의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장단점을 말씀을 좀 드렸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좀 돌아가는 그런 조합. 아까 상주의 외서 농협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만, 자 최근에 농협중앙회가 2020년 성과급으로 최대 400%까지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처한 농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은 조합원인데 현재 농촌 현실은 어려워요. 근데 농협중앙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과급으로 400%까지 지급이 됐을까? 이 지금 농촌의 현실을 농협이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농촌의 현실은 그 어느 단체보다 농협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쌀값이 약 25% 정도 폭락했습니다. 예. 그것은 1977년 쉽게 해서 조사 이후에 하락폭이 가장 컸죠. 예, 45년간 예. 가장 하락폭이 컸고요. 그에 반해서 농업 생산비는 가장 많이 오른 해입니다. 예. 뭐 유류대, 그다음에 비료값, 사료값, 그렇죠. 그다음 인건비 뭐 어느 하나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최소 30%에서 최대 200%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보면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낮아졌으니까 그 어떤 갭은 더 커졌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 받아들이는 경제적인 충격은 아마 상상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 전에 쌀값과 비슷한 가격으로 오래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그런 사실 경제적 부분에서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살 수 있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월급 받는 분들한테 20-30년 전에 월급 받고 오늘날 살라 그러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농민들한테 그걸 견디라고 하는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도 하고 고금리를 해서 농민들이 농협에 빌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개통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감이 높아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말 그대로 빚잔치 하고 있는데 거기 농협이라든가 이 금융권으로 돈 버리는 돈으로 인해서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씁쓸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은 이 겨울 굉장히 더
황망하게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주에서 농협처럼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 사업을 잘하면 크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송철훈 교수님 어떤 경제사업 부분의 개혁 방안 그래서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가 그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예. 농협의 판매 사업을 이용하는 농협의 판매 사업이라는 부분은 농가가 생산한 물건을 판매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그 조합원 비중이 74%입니다. 오. 그러니까 조합원은 농협 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안 이용한 거죠? 왜냐하면 그 조합의 판매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반 그 유통 영농조합법을 이용한다든가 개별 출하한다는 방식이죠. 그럴 수도 있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동조합의 기본에 대한 교육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조합원에 대한 교육, 임직원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농협 같은 그다음에 수협 같은 그다음에 탄력조합 같은 부분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조합 사업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 또 농협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우리 농협을 이용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준비가 돼야 되고 예. 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경제사업의 혁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요즘 근데 뭐 농협이든 축협이든 일반인도 당연히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집중이 근데 농민에게 좀 더 조합원에게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보면 우리 농협은 상호금융이라는 부분이 상호금융이라는 부분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상호금융기관인데요. 1989년도에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농촌의 고령화에 의해서 조합원이 자꾸 이렇게 축소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을 정비시키기 위해서 준조합원, 그러니까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지만 농협이 존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준조합원을 가입을 하면서 조합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끔 문을 개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원 대 준조합원의 비중을 보면 조합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약 200만이 좀 넘고요. 준조합원이 1,600만 명입니다. 약 8.6배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잘못된 부분인데 이건 제도적인 부분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또 불가피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경제사업을 확대시키면서 준조합원들한테는 시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사업 같은 구매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이지용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농협의 개혁과 상생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라는 곳이 있군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그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다운 농협을 만들기 위한 농협 개혁운동 단체입니다. 그 농민단체, 농협 노동조합, 조합장 모임, 소비자 조직,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난 2015년에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공정정책선거운동, 즉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치다가 선거 이후에도 이 농협개혁운동을 계속 지속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동년 4월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조합장,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공정정책선거운동 및 농협 개혁실천 후보자 서약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또 선거법이 문제가 많은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깜깜이 선거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또 농협 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 연구, 교육, 포럼, 농정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예,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마련한 내용대로만 간다면 좋은 농협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어떤 수준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현 제도의 보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장기 집권하는 비상임 조합장, 무제한 연임 비롯한 조합장 권한을 좀 축소하자 이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그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축소해서 조합장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그 방향이 협동조합 원리에 맞게 조합원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조합장 또는 중앙회장 권력을 축소한다고 하면서 조합원의 민주적 권한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전문 경영인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이게 협동조합하고 계속 멀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법이 공직선거법에 미달하거든요. 이것을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정해서 공정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강화하고 또 조합원의 직선제적인 요소를 활성화해야 하고요. 또 말씀하신 비상임조합장 3선 제안도 이런 이제 방향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당선 이후에도 중요한데 이 조합장이 조합원에 의해서 위임된 권력으로 선출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적으로 이 권력을 발휘하도록 대의원회, 이사회 등의 역할을 강화해서 조합장이 단독으로 조합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동조합답게 대의원과 이사가 조합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하나는 이제 농협 개혁의 방향성을 잘 잡는 것.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이 이것을 개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주체, 특히 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하고 또 농민조합원을 도와서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체가 직원이거든요. 그렇죠.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농협 개혁의 방향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자꾸 이제 전문 경영인의 권한을 강화해서 기업을 닮아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회원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아까 경제사업 말씀하셨는데 이 협동조합 원리에 맞는 협력적인 사업을 잘 꾸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농협 중앙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농협 중앙회가 지금 지주회사를 통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자기 수익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이제 회원조합 특히 이제 궁극적으로 농민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민주적인 사업 연합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하고 농협 중앙에는 연구, 교육, 지원, 농정활동 등을 통해서 이 회원조합과 사업연합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런 농협개혁에 나서는 농민조합원과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이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울러서 이제 지역의 어떤 농협의 비극적인 사고도 있고 우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부조리 문제, 어떤 특정 지역 농협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은 별도의 사업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단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정립도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별도 법인은 맞는데 농협중앙회가 이제 회원조합의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은 협동조합 원칙에 맞지 않죠. 이게 연합회인데 그리고 또 감사 권한 실제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현재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민주적인 연합회라기보다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회원조합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부 조합의 일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이익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배되는 민주적 연합회로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회원조합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직장 내 부조리 같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대출 문제도 있고 경제사업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원래 농협중앙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자는 농협법 개정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센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이제 운동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연임제 도입 저지 비대위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연임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궁극적으로는 농민조합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임제를 도입하면 농협중앙회 기존의 자기 이익 추구 경향이 강해져서
계속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이익괴리, 또 조합원들과의 이익괴리 현상이 심해질 것이고 또 연임을 위해서 중앙회장하고 중앙회 임원 간부 직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연임이 허용되었던 과거 4명의 중앙회장 중 3명이 비리로 구속된 바 있고요. 또한 이번 연임제가 좀 더 문제인 게 현직 회장의 연임까지 허용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특혜성 법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마 이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될까 했는데 상정되었고 작년 12월 8일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막 의원들끼리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통과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 운동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농협중앙회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막 제기되면서 현재는 이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이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어떤 자발적인 단체입니까? 예. 농협과 관련은 없고요. 저기 뭐 오늘 이제 출연하신 이제 전농부터 예. 시작해서 이제 농협에 대한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 단체도 있고 이제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이 예, 시민사회 단체도 함께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 개혁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이지용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우리 전농의 사무처장님 농민으로서 조합원으로서 농업에 농민이 어렵고 농촌이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농협의 역할 뭐 비단 뭐 농협 축협, 수협, 뭐 산림조합 다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동시조합장 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농민의 대표로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조합장의 좋은 사례도 우리 송철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분명히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답을 이제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우리가 농촌 문제를 먼저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일개 개인은 조합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촌 현장은 소멸되고 있고 붕괴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촌에 젊은 사람들 들어오지 않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 사실 농협도 조합장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지자체장이나 농협도 조합장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농민수당이라든가 농촌 뭐 주민수당이라든가 공익직불금 확대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전농이나 농민단체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새롭게 농촌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 세대한테 생활 기본 안정을 하는 최소한 밑바탕이 돼야지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팜이라 이런 게 돈을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조금 몇 명의 어떤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요. 예. 전반적인 어떤 문화 흐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이라든가 농협 아까 말씀드린 지자청이 좀 같이 공통으로 좀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송철우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지역농협 사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익산 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익산 원협 같은 경우에 올해 연봉이 얼마인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기본연금이 5,040만 원, 성과연금이 3,024만 원, 합쳐서 8,06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난 15년 이후로 쭉 통계를 했다가 최근 5% 인상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전라북도 90개 농협 중에서 상당히 중견에 올라올 정도로 열심히 현대사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공판장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800억 매출을 달성했고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약 23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농협들의 사례 부분이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들의 연봉이 너무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익산 원협처럼 8천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협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공개가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조합장, 그다음에 조합의 중요 사항은 누가 결정하냐?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지영 우리 사무처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 방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제도는 다 갖춰져 있거든요. 조합장이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조합장을 총재할 수 있는 장치는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작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지속적인 교육만이 협동조합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협동조합이 제대로 가야 우리 농업이 지역사회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자, 일단 우리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만 한 분 한 분의 조합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춘식 사무처장님, 현재 우리가 농산어촌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 세상, 너무나도 힘든 곳에서 이곳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단순히 생산하는 가치 그 이상의 가치가 바로 함께하는 지금의 농산어촌의 가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 없이 그냥 단순 개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좀 인상적이었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익적 가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농협이, 축협이, 산림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농민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운영되느냐, 이것은 곧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일선에서의 수단이면서 중요한 핵심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드려봤는데 맞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나 지금 우리가 조합장 선거법을 계속 얘기하는 게 예전에 우리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아직도 그걸 준용하고 있어요. 21세기 세계에서. 악법은 고쳐야죠. 개정해야죠. 그것을 마치 금과 옥결처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법은 누가 그랬습니다. 악법은 반드시 이용이 되고 또 다시 사용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은 조합장, 올바른 조합장, 그리고 조합원과 농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합장을 만드는 토대는 결국은 지금 현재 급한 것은 지금 현재 이걸 옥매고 있는 법 개정 또는 폐지가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담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데 여기서 윗물은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국민입니다. 유권자고요. 조합원 여러분들이 윗물입니다. 윗물이 여러분들이 맑은 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질, 그런 관심을 가져줬을 때 바로 그 조합장을 뽑는 그 아랫물이 맑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금품 향응 수수 없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전북의 111곳에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전북대학교 농경기술통학부의 송춘우 교수, 전농 전북도 연맹의 정충식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거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